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이 시간부터 제6장 십신상대론입니다. 식신상대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를 하는 거죠, 지금. 자, 사주를 보면은요, 이게 천간지지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운이 전부 다 위아래로 두 개씩 뚫어져. 천간지지. 그러니까 하나로만 해석이 안 되고 두 개로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갑일주인데, 올해가 무슨 해죠? 정유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은 뭐냐면 갑 입장에서 상관이고 유는 정관이죠. 그러니까 상관하고 정관이 같이 들어오죠, 에너지가. 그렇죠.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달이 병호월이야, 병호. 이달이요. 그럼 이달운은 식신의 상관운이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는 거죠? 상관하고 정관하고 같이 들어온다, 이거. 식신하고 상관이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10개의 에너지가 합쳐졌을 때의 설명이에요, 이게 상대로 하는 게. 그럼 몇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냐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나오죠. 왜? 비견과 비견, 비견과 겁재, 비견과 식신, 비견과 상관, 비견과 이렇게 들어오면 10개. 그 다음에 겁재로도 10개. 천간이 10개니까 10개, 10개는 100개죠. 그래서 신명철학에서 100개의 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케이스, 범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돼, 100개라는 거를. 그러면 굉장히 많죠, 100개. 그죠?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100개. 그런데 100개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상관, 정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관, 상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르는 게. 그러니까 뭐가 위에고 뭐가 밑에 있는 게 해석이 조금씩 틀려져요. 일단은. 그런데 이 해석 방법은 일단은 상관의 특성을 알고 정관의 특성을 알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관이라는 거는 이 상관이 특성이 뭐예요? 관을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밑에는 뭐예요? 정관. 그러면 상관이 정관을 상황하려는 건데 정관이랑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관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그럼 정관이 뭐예요? 정관에 이제 정의가 있잖아. 이제 정관의 정의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틀리죠. 여자 같으면 정관은 남편, 남자 같으면 자식 이렇게 되죠. 여자 같으면 남편이 잘못되는 애, 남자 같으면 자식이 잘못되는 애. 일단 사람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은 이거는 불이죠. 화. 이거는 금이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불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금이죠. 그러니까 화, 금하죠. 누가 누구를 치는 거예요? 얘가 얘를 치죠.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치는 거죠. 그렇죠? 이 오행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글자로 보면 상관이 정관을 치는구나 이렇게 되면 되죠. 이해가시죠?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이런 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100가지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것을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예요? 십신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 이틀에 걸쳐서 했던 십신에 대한 해석,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 설명을 해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해 나가면서 다시 이제 리마인드가 되니까 그리고 안 되면 그 집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자, 비견에 대한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비견 플러스 비견. 그러니까 비견인데 이제 비견이 들어오는 개념이죠. 비중이 태강한 현상이다. 비중이라는 건 비견 겁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세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갑갑갑이라고 써있는데 갑이 두 개 있으면 갑갑하다고 그러대요. 자,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체요. 나. 그런데 이게 편의상 천간 글씨로만 쓴 거예요, 지금. 내가 갑인데 갑하고 갑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럼 현실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현실에서는 갑인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갑인. 근데 이제 편의상 갑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갑인으로 들어오면 내가 갑인데 갑인이 들어오면 비견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해서 이거를 응용을 어떻게 하냐면 응용법이 사주를 봐도 사주를 볼 때 일주를 일단 놓고 봤을 때 일주가 갑인일주가 있죠. 갑인일주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비견의 사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적용이 돼요. 그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응용을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운에서 이렇게 들을 때. 이게 대운에서 들어든 세운에서 들어든 어운에서 들어든 일진이든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군웅의 봉기한 형상이다. 군웅의 봉기한 현상. 적에게 한 것, 공익을 위해 협조하여 공동의 성과를 거둔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공익의 협조, 공동 성과, 적에게 한 것, 이거 도대체 뭔 얘기야? 전쟁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비견을 우리가 공부할 때, 비견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친구죠. 내 편이죠. 그렇죠. 그럼 내 친구들은 어느 때 얘네들이 위력을 발휘하냐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올 때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에게 한 거. 비겁적사래요. 그렇죠. 비겁적사. 그 다음에 군웅의 봉기한 현상이라는 건 이 갑갑갑이라는 게 똑같은 게 3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막 데모하는 모습이죠. 지금. 군웅이 한 거. 그 다음에 이 비견의 키워드를 보면 공익, 사회성, 공동, 우리, 단체 이런 뜻이 나왔죠. 그러니까 공익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성과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인일주는 공익을 위해서 공동의 성과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갑일주가 갑인이라는 운이 들어왔어. 갑인이라는 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운에 뭐를 하냐? 이런 운에는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군웅의 공기한 현상, 이게 도대체 데모한다는 건가? 데모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비견은 친구죠. 이 운에는 친구하고 노는 운이야. 친구, 동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동기라는 게 꼭 데모로 한번 생각하지 말고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다는 얘기죠. 이런 운에. 그 다음에 이런 운에서는 공익적인 일을 해요. 공익적인 일. 공익.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이익이 아니죠, 사실은. 모두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운이 들어올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젊었을 때 20대 때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업적으로 주변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거는 성별로 따지면 남자 여자예요. 내가 남자래. 이것도 남자인 겁니다. 여자면 이것도 여자예요. 근데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많이 모이는 일을 해, 내가. 그게 뭐가 있을까요? 군대. 그쵸? 군대죠. 군대 가면 맨 남자들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군대. 또. 아니, 그 군대의 개념이에요. 그 정치. 그죠? 정치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예인도 들어가요. 연예인. 팬. 그 다음에 선생님. 학생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공익적인 일이죠.
그죠? 공익. 정치인도 공익. 군인도 공익. 근데 이제 연예인은 공익은 아닌데 사실은. 근데 연예인도 공인으로 보죠. 그죠? 공인으로 보잖아. 연예인 가서 술 먹고 이러면 공인이 그런다고 매장시키잖아요. 그 연예인도 공인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자, 그래서 이게 적의한거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비겁, 대살, 비겁 또는 적살. 적이나 대나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키워드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비견운의 긍정적인 운이죠. 이거는. 이게 지금 100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처음에 굉장히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합니다. 뒤에 가서 후딱 닦아요. 이거는. 자, 반면 재물이나 이익에는 욕심이 생겨 서로 쟁취하고 싸우려고 한다. 따라서 금전상의 손실이나 손재주가 따른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항상 이 신명철학 교재를 볼 때 왜 이런 말을 써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왜 써놨느냐. 자, 비견은 나하고 같은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 쟤는 소중한 거죠. 근데 비견이 둘이 있다는 건 여기 이렇게 비견이 3개 있다는 건 입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입이 3개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떡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3개로 쪼개줘야죠. 근데 하나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쪼개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그죠? 싸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 재물이나 이익에는 욕심이 생겨서 서로 쟁취하려고 싸운다. 이거는. 따라서 금전상의 손실이나 손재주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공익적인 건 좋지만 뭐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입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요, 돈 벌면은 그래 너도 가져. 왜? 공익적이거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운에 들어왔어요. 그럼 돈 벌어도 나눠주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뭐. 자, 이걸 비겁쟁제라고 한다 이거죠. 비겁쟁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친구 5놈이 술을 먹으러 왔어. 막걸리를 쫙 먹고 있는데 한 놈이 와서 지나가다 어깨를 툭 차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한 놈하고 싸워. 그럼 나머지 친구 4명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같이 싸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적에게 한 거하고 공익을 위해서 협조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이걸 비겁, 대살, 적살이라고. 살에 대해서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주에 살이 많아, 내가. 살이 많아서 힘들어.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이 오면 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 이 7살이 많은 사람이 비겁이 들으면 좋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나눠주니까, 분단해주니까. 그런데 사주에 재라고는 겨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운이 들어와. 그럼 내 돈 뺏으러 들어오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그걸 보려면 사주를 봐야죠. 그리고 비견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죠. 그죠? 사주를 보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보다는 공직이나 일반 직장인이 최선이다. 이런 운에는 사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운에서. 그러니까 공직은 뭐예요? 이게 공익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일 좋죠. 그게 안 되면 직장인 하라 이거죠. 직장인이라는 걸 왜 그래요? 어쨌든 일하면 봉급은 나오잖아. 그죠? 직장인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운이었는데 저 사업 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런 운이 들으면 하면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사실 하지도 않아요. 잘 안 하는데 근데 저런 운에 사업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그랬거든. 그건 있다가 겁제겁제 운에 내가 사업을 했다니까. 더군다나 비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지. 당연히 망한 거지.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중에서는 진급이나 보직으로 경쟁. 근데 직장인 중에서는 비견이 들으면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데 이런 운이 들어와. 그러면 경쟁이 심한 거죠.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고객이. 내 진급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하면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을 뭘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애 저런 경우는 떨어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비견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쟁이 심한 거지.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 뿐이지 반드시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되지.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비견이 재관 등 길신과 합을 이루면 진급. 그 얘기는 뭐예요? 합격 얘기죠. 그런데 이게 형충파해.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다시 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떨어짐. 그러니까 비견이 들어오는데 비견이 들어오는데 길신하고 붙어버리면은 합격할 확률이 높다. 흉신하고 붙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비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는 뭘로 보느냐? 합충형에 팔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배워야 정확히 사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남자는 부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왜 부인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냐? 그 부인은 십신으로 보면 뭐예요? 부인은 정제죠. 근데 비견이라는 속성은 비견하고 겁재 속성은 재를 쟁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운에는 부인이 나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인이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든가 돈은 벌써 여기서 나왔죠. 돈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정제라는 건 돈도 되고 부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운에는 돈 손질 수도 있을 수 있고 부인이 나빠질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 근데 부인이 문제가 생겨서 돈도 나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돈이 나갔더니 부인이 병이 났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돈 나가고 부인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심하면 상처도 한다는 거죠. 부인 죽는다는 얘기죠. 여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여 집안이 화목하지 않는다. 일주가 갑인일주 같은 여자, 남자. 뭐 여자도 좀 그렇지만 특히 남자. 갑인일주야, 일주가 사주에. 그러면 요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부인 자리라고 그랬죠. 다 배운 겁니다. 배우자 자리니까. 근데 배우자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친구가 들어왔죠. 비견이니까. 근데 배우자 자리에 친구가 들어오면 누가 힘들어져요? 부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은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봐야 돼. 이게. 한번 해봐야 돼. 이거. 근데 이렇게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또 이 사주의 재라는 글자가 결합이 잘 돼 있는가 이렇게 또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글자는 여자에게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은 커요. 근데 이러죠. 이런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집에 2차, 3차 먹고 친구를 집에까지 또 끌어와가지고 부인한테 술상 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그러면은 이혼 대상이 되죠. 근데 옛날 부모들은 그러고 산 부모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주. 이거는. 여기에 칠사를 깔아놓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칠살이 있다는 건 부인이 칠살이죠. 무서워서 못해. 절대로 못하죠. 나 같은 사람. 칠살 따라했을까. 자, 난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내가 귀찮아서도 안 하죠. 자, 여자는 광활한 기세로 고집과 개성이 강해서 여자도 그렇다는 얘기죠. 여자도. 일구 시어머니 신우이의 출연, 남편의 외도 등을 생각.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온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어머니 신우이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게 지금 여자인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여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견은 동성이야 다. 그죠? 그 여자들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어머니 시누이로도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친구로도 나타나죠.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남편의 애인이야. 남편의 애인이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애 남편의 외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여자 사주에 비견이 들어와. 이거 남편 바란다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런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거는 외도라는 거는 뒤에서 이제 신살이라는 걸 배우는데 도화살이 이렇게 연계돼 버릴 때. 그러니까 비견이 들어왔는데 그게 도화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합의돼서 뚝 들어버리면 거의 100%의 그런 거. 그러니까 비견이 들어온다고 다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방법은 이제 합충경예파와 신살이라는 게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정확히 보려면 그런 요소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 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또 그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이제 경자일주예요. 경자일주. 무신, 을묘, 경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견이라는 게 뭐냐면 운에서 이렇게 두는 걸 비견운이라는 거지. 그죠? 비견. 그러니까 42세 이런 운에 비견으로 있고 52세는 신유가 들어오니까 겁재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운은 참 어려운, 이 사람 사주가 참 어려운 운이에요. 62세는 또 식신의 편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사주죠, 사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주는 이 경자일주는 이제 사주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금수상관, 요경관이라고 그래서 금일주가 수가 상관인 사람은 요경관. 관이라는 건 이 사주에서 관이 뭐예요? 불이죠. 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근데 불이 있어요 없어요 사주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주 구성상 원국상은 조금 어렵죠. 근데 운에서 이 정사, 무호, 병재 어렸을 때는 좋았다고 봐야 돼서 그러니까 사주에 없더라도 운에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게 뭐 평생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애에서는 이제 비겁쟁제가 돼버리죠 이제. 그죠? 비견겁제가 돌아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비견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비견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말한다는 거죠. 이런 게 운에서도 그렇게 올 수 있죠. 세운에서 일진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월운에서 그럴 수도 있고.